자, 세 번째 회귀입니다. 회귀는 레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자, 회귀는 무엇일까요? 회귀에 대해서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는 이 학습 데이터에 부합되는 그 출력값이 실수인 함수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들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합될 수 있는 출력값이 실수인 이 함수, 자, 빨간색과 같은 이 함수를 찾아내는 게 이 회귀의 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목표. 자, 보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파란색이 이 함수와 얼만큼의 오차를 갖느냐, 이게 바로 이 성능의 중요한 척도가 되겠죠. 자, 보면은 성능에서 오차, 바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이 오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뺀 거를 스퀘어로 이렇게 취하면, 제곱을 취하면 평균 또는 평균의 제곱근을, 그러니까 예측값에서 실제값의 그 제곱에서 평균 혹은 평균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모델의 종류, 바로 함수의 종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성능 자체가.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것. 보시면은 지금 아그민이잖아요. 최소로 하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yi에서 fxi, 즉 실제값에서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뺀 거의 제곱을 취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최소를 갖게 되는 이 함수 f 함수를 찾아야겠죠. 네, 이 값. 자, 그게 바로 레그레션, 회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2차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3차원 형태에 대해서도 다양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3차원 형태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찾아내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함수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회귀라는 겁니다. 자, 회귀에 과소적합과 과대적합 마찬가지로 있겠죠. 과대적합은 지나치게 복잡한 모델을 사용할 때, 그리고 과소적합은 지나치게 단순한 모델을 사용할 때 나타낼 텐데, 보시면은 이렇게 언더피팅, 이렇게 과소적합 모델이 학습이 잘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분류가 아니라 얼만큼 이 레그레션, 이 함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언더피팅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정적합. 그래서 잘 이 모델에 대해서 이 모델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줘서 이 회귀로 잘 찾아내고 있죠. 오버피팅은 너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잘 연결을 해버렸죠. 너무 학습을 과도하게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회귀에 대해서 과도하게 오버피팅 되는 이런 과적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모델의 복잡도를 성능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성능 평가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모델이 복잡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성능에 페널티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목적 함수는 오차의 합 플러스 가중치 곱하기 모델 복잡도로, 이 모델 복잡도가 한마디로 이 페널티를 주는 요소가 되겠죠. 근데 모델 복잡도를 이 가중치를 얼만큼 줄 것이냐를 우리가 뭐 상수로 정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오차의 합에서 모델 복잡도라는 이 어떤 그 성능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이 페널티 값, 이게 바로 모델의 이 오버피팅, 회귀의 오버피팅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회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리니어 레그레션입니다. 이 선형 모델은요, 리니어 모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연구되는 이런 기계학습 방법인데, 선형 모델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선형 함수를 만들어서 예측하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 모델을 통해서 다음은 무엇이 있을지, 그 다음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위한 선형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y hat w와 x가 있는데, w는 이제 여기 학습할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학습할 파라미터 웨이트 값이 주어진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x는 이제 실제적인 입력 값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뭐냐면 weight 그 W0는요 편향을 의미합니다. 바이어스. 그래서 바이어스 값으로 멸 줄지를 W0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W1과 X1. W1과 X1은요 첫 번째 첫 번째 가중치와 첫 번째 입력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중치와 첫 번째 입력 데이터 플러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전체 P 개수만큼 전체 개수만큼 다 반영을 해가지고 나온 이런 게 바로 선형 모델을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 회귀 분석에 사용하는 어떤 수식을 정의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부터 계속 이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들이 각각 개수별로 다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겠죠. 레그레션이 나올 수 있도록 예측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선형 회귀 리니어 레그레션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형 모델에서 회귀로 선형 회귀 또는 이거는 최소 제곱법이라고 해서 ordinary least squares라고 합니다. 근데 이 최소 제곱법은 가장 간단한 회귀 분석을 위한 선형 모델이에요.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니어가. 근데 이 선형 회귀는요. 모델의 예측과 정답 사이에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파라미터 W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 그 아까 W 봤잖아요. 그 W 바로 이 W를 가장 최소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성능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 평균 제곱 오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제곱 오차를 많이 사용하는데 MSE라고 합니다. MSE 이제 제곱이니까 평균 민 스퀘어 에러라고 합니다. 민 스퀘어 에러. 이거는 이제 계산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실제 값 yi에서 예측 값 yi 햇을 뺀 거를 어떻게 하죠? 제곱을 합니다. 제곱이 잘렸네요. 이 제곱이 있습니다. 그림에 잘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최소로 할 수 있는 이 전체 값들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값을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MSE라는 값 자체를 최소로 하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뺀 그 오차가 가장 최소로 되는 그 MSE 값을 찾는다. 그게 바로 선형의 모델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mean absolute error입니다. MAE라고 하는데요. mean absolute error. 이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척도인데요. MAE는 단순합니다. 전체 중에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거를 absolute 절대값을 취합니다. 절대값. 절대값을 취하고 그거를 전체 합한 게 바로 MAE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를 모두 더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MSE보다 근데 사실은 특이치에 좀 로버스트한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특이값이 있더라도 좀 거기에 견고하게 강건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는 모델이 언더 퍼포먼스인지 오버 퍼포먼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더 퍼포먼스는 모델이 실제보다 낮은 값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오버 퍼포먼스는 모델이 실제값보다 높은 값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실제보다 높은 값으로 하는 건지 낮은 값으로 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이죠.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긴 하나 여기에 단점은 오버 퍼포먼스인지 언더 퍼포먼스인지 알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ean squared error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자주 사용되는 게 바로 MS인데요. mean squared error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의 제곱을 취하고 그거를 전체 합한 겁니다. n으로 나눈 전체 합한 값 MSE. 자, 제곱을 하기 때문에 MAE, mean absolute error와는 다르게 모델의 예측 값과 실제 값 차이의 면적의 합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치자면 간단합니다. 바로 스퀘어를 취하잖아요. 스퀘어를 취하니까 당연히 그냥 여기에 대한 앱솔루트 값이 아니라 스퀘어를 취한 이런 사각형이 존재하게 되겠죠. 여기도 차이에 대한 사각형. 그래서 이런 제곱에 따라서
면적의 합으로 우리가 에러를 계산한다 보시면 되겠고 특이값이 존재하면 수치가 많이 늘어나서 특이값의 특이치에 민감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특이하게 지금 현재 예측한 함수와 거리가 멀리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스퀘어 이 면적의 자체의 합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치에 민감한 형태의 이런 수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MS2에서 맨 앞에 r을 붙입니다. 맨 앞에 r은 뭘까요? 바로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루트. 실제 이 면적으로 스퀘어를 취한 거에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이 전체의 크기의 면적을 루트를 씌운 형태로 실제 값과 유사한 단위로 다시 변환해서 해석을 하는 형태로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은 MSE를 쓰는 것보다 루트를 씌운 RMSE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입니다. 이거는 MAE랑 똑같은데 MAE에서 percentage, 즉 퍼센트 형태로 변환을 한 겁니다. 단지 그냥 퍼센트를 곱해줘서 좀 계산을 하는데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MA랑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MS2보다는 특이치에 로버스트합니다. 근데 MAE와 같은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앱솔루트를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버 퍼포먼스인지 언더 퍼포먼스인지 체크할 수가 없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모델에 대한 편향이 존재하게 됩니다. 모델에 대해서 이런 바이어스, 편향이 존재하는 형태로 이 좀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단점으로 인해서 편향에 대한 단점으로 인해서 MP라는 거를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MP라는 값. 그리고 이건 퍼센티지를 취하기 때문에 0 근처의 값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MAP가 이런 비율, 어떤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얼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MAP가 가지는 단점, 바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MP라는 이런 성능 측정을 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MP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MP는 그냥 MAP에서 절대값을 제외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거를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수치를 그대로 퍼센테이지로 사용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는 MAP에서 절대값만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값을 뺐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값을 뺐기 때문에 바로 언더 퍼포먼스인지 오버 퍼포먼스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MAP, MAE 이런 앱솔루트를 취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네거티브인지 파지티브인지 즉 언더 퍼포먼스인지 오버 퍼포먼스인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어떤 그 성능에 대해서 지표로 알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더인지 오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럴 때 MP라는 이 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레거션 그 함수에서 지금 현재 파지티브 형태로 이 데이터가 파지티브 형태로 있는 건지 아니면 네거티브 형태로 존재하는 건지 이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P는 결국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지금 얼만큼 이 오버 퍼포먼스인지 언더 퍼포먼스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로지스틱 레그레션입니다. 로지스틱 회귀인데요. 로지스틱 회귀는요, 이름에 회귀가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회귀, 즉 어떤 예측이나 레그레션에 쓰는 게 아니라 분류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이진 분류를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이진 분류를 쓰는데 회귀를 쓴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학습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고 치고요. 여기에 당연히 분류이니까 y의 값이 0인지 1인지 이 이진 분류를 바이너리 분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로지스틱 함수를 통해서 함수를 근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함수 근사는 이 로지스틱 함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지스틱 모양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로지스틱 회계는 학습 시의 목적 함수가 이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결국엔 얼만큼 이 분류를 잘 나누게 될 것인지를 이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경사하강법은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그 언덕을 오르는 문제나 경사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어느 지점이 가장 밑에 미니멈한 옵티멀인지를 찾아내는 이런 방법인데 즉 이 로지스틱 회계는 이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점차 가장 미니멀한 이런 옵티멀 이 위치를 찾아내는 이런 형태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딱 봐도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어떤 분류를 위해서 분류할 수 있을 만한 디시전 바운드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디시전 바운드리를 찾아내는 거를 이 로지스틱 회귀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이기 때문에 이 분류를 잘 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그 디시전 바운드리를 할 수 있는 함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 적절한 함수 하나를. 자, 간단하게는 바로 이렇게 결과로 이렇게 회귀로 이 두 개를 분류를 잘 할 수 있는 회귀 함수 하나를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회귀라는 게 그 데이터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예측이나 이렇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걸로 찾아내는 걸로 사용하는 반면 로지스틱 회귀는 이거를 분류하는 형태를 찾아내는 함수로 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회귀지만 분류에 사용하는 회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